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의 특징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이고요. 공론장에서의 결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수결이 아닌 합의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합의 추구, 공론장의 특징으로 합의 추구, 컨센서스 빌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컨센서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왜 여기 뒤에 빌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봅시다. 이 그림은 챗 GPT로 제가 그린 겁니다. 괜찮으세요? 잘 알고 있지만 공부를 다시 확인하듯이 한번 해봅시다. 의사결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인식론적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 우리가 뭐 경제에서도 비용과 편익을 잘 계산해서 편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거, 그런가 하면 합리와는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늘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특히 위급할 때는 직관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전에 경험을 반추해서 경험에 기반해서 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인식론적인 차이에 따른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주로 의사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리더가 결단을 하죠. 그런가 하면 조직이나 이런 이사회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관계기관이라든지 기구에서 결정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전문가가 의견을 내서 그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죠.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공론장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론장에서의 주인은 주민이나 시민이잖아요. 주민이나 시민에 의한 시민이 주요 의사결정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사결정 방식에도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것이 다수결하고 합의가 있습니다. 다수결은 뭐 그 한자 뜻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집단 가운데 의견이 나뉘는 경우에 수를 많이 차지한 쪽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다수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서로 합해서 합해진 의견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수결이 의견이 나뉜 것 가운데서 많은 수를 선택하는 거라면,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을 추려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수결과 합의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지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선택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효율성과 명확성을 갖고 있죠. 누가 이기고 지는 것도 명확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단점은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또는 분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합의는 모든 참여자들의 지지를 얻는 결정을 도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성과 결정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단결과 협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수결이냐 합의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철학적인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뭐 개인주의 이런 얘기할 때요, 자유민주주의자들이나 개인주의자들은 다수결과 합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호할까요? 합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개체성보다는 공동체 협력과 통일을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주의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일 겁니다. 두 번째는 결정에 있어서의 효율성 대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당연히 다수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효율성을 추구하겠죠. 왜냐하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또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합의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수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사소통의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다르죠. 사실은 다수결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공론장에서는 대체로 다수결보다는 합의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론장에서는 의사소통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합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논의를 통해서 생각이 합쳐지는 부분을 형성해내는 것을 이제 합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합의는 상태라기보다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작은 합의들이 모여서 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굉장히 동태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왜 합의 추구라고 했는지, 그냥 컨센서스가 아니라 컨센서스 빌딩인지,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에 공통된 의견이나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조율과 타협을 통해서 당사자가 해당 결정이나 방향을 지지하게 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의가 의미하는 바는 합의의 차원에 따라서도 뭐라고 할까요? 그 방점, 그 주요점들이 조금씩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공통된 목표나 정책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주로 합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상호 이해나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합의 형성이 강조되겠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삶의 영역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상호 이해와 존중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협력과 경쟁의 규칙이라든지 자원 배분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합의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공론장은 합의를 추구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공론장을 운영하다 보면 합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또는 공론장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추구해야 되는 건가요? 조금 헷갈리는 질문이죠.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 내용 박스를 보시면요. 공론장에서 합의 추구는 단순히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넘어서 민주적인 가치 실현, 사회적인 단결 증진,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결정의 필수적인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합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은 그냥 다수결로 할 것이냐 합의 방식으로 할 것이냐 중에서 합의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렇게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의 목적을 스스로 추구하다 보면 그 방식은 합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필연성 같은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는 공론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생각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공론장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 간에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심도 깊은 논의와 이견에 관한 담론들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논의의 질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수기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상당히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이해도 높아짐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도 원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보다 훨씬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다 개별적으로 있었던 생각들이 충분한 정보와 토론과 담론을 통해서 생각이 이렇게 부풀어 나고 그러면서 공유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적인 의미에서 공통점이 점점 부각되는 거죠. 물론 논의를 심화시키면 심화시킬수록 공통 부분도 발견된과 동시에 이전에는 모호했었던 차이도 명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또 차이가 무엇인지가 선명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이렇게 형성되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결속과 단결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다수결이라든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소수가 배제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공론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비교적 쉬운 조건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마음가짐도 합의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크게 그냥 몇 가지 특징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합의가 가능한 조건의 대표적인 것은 공통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있을 때, 갖고 있을 때, 또 개방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 또 유연성과 타협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또 절차적인 공정성이 확보될 때, 또 정서적인 공감대가 유지될 때 합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가 하면 합의가 어려운 조건들도 존재합니다. 근원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도덕적인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그런가 하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또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힘이 한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배나 억압은 존재할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합의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합의라고 할 때는 그 공론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 비대칭이나 불평등한 권력 관계 하에서는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부 권력이 개입되는 경우 역시 합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본질적으로 공론장에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좋기만 한 것이냐 또는 공론장에서 너무 이렇게 합의를 이렇게 강제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합의 추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양성과 차이를 오히려 무효화시킬 수 있는 다양성과 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실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더구나 정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합의를 너무 강제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여러 철학자들은 합의 추구에 대해서 다양한 우려와 심지어는 합의 추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까지 다양한 비판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할 때 이 합의 추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지 몰아가듯이 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합의 추구만이 언제든지 능사는 아니라고 하는 보다 더 포괄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공론장에서 합의 추구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다양한 학자들은 합의의 장점과 함께 잠재적인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내용들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에 대한 대표적인 철학자잖아요. 합의에 대한 강조가 개인적인 특성, 개인의 권리를 오히려 이렇게 동질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의 동질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요. 랜시 프레이저라고 하는 인정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죠. 합의 추구가 소수 의견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합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토론에 있어서 역량의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고 또 지적인 부분의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트주의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쉽게 말해서 말빨 센 사람이 오히려 합의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윌리겐 하베마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자원 제약에 관해서 합의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시간과 자원에 있어서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우려를 얘기를 하고요. 샹탈 무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합의에 대한 부담 내지는 강요가 실제로 존재하는 의미 있는 긴장과 갈등을 오히려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위에 드러난 부분만을 가지고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실제로 빙산 밑에 있는 훨씬 더 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피상적인 합의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합의에 대한 강요나 강력한 추구가 오히려 그렇게 있는 문제를 오히려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위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대립과 갈등 적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추구는 중요하지만 다양성, 소수 의견, 또 신속한 결정의 필요성 등등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많은 철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 다양성과 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또는 사회적 긴장과 대립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그냥 없애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다양성과 차이가 갖고 있는 그 긴장과 대립 역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을 하면서 이 합의에 대한 생각을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